1년 중 가장 많은 양의 떡이 판매된다는 설 명절. 곱게 빻은 쌀가루를 쪄낸 뒤 수십 번 치대면 한국인의 대표 영양 간식 떡이 완성됩니다. 가래떡을 좋아해요. 팥치루떡. 꿀떡이요. 오색떡이요. 저는 구름떡이요. 씹을 때 이렇게 픽 빠져나가면서 맛있는 고불이 막 입에 씹히는 게 맛있어요. 예로부터 우리의 전통 먹거리인 떡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에 등록된 떡은 30여 가지 이상. 현재는 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이 먹음직스러운 떡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 쓰는 데도 있다고. 아니, 사실 그건 대박 표시잖아요. 청양색도 뭐 5번 정도에 다 쓴다고요? 그리고 팔다 남은 떡으로 새로운 떡을 만드는 충격적인 현장. 떡 재사용은 업계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딴떡도 다 익히는 남은 찰떡은 다시 떠가지고 요리하는 게 처음이에요. 게다가 비위생적인 떡 제조 과정의 모습.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떡.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오늘 같은 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지요. 바로 우리 고유의 음식인 떡입니다. 떡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지금 제 앞에도 이렇게나 먹음직스러운 떡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이죠.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먹는 가래떡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봉우리 떡이라 불리는 두텁떡도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은 임금님 생일상에 올랐다는 귀한 떡이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꿀떡이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이 그 특징이죠. 그 맛이 한번 궁금한데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쫀득쫀득한 떡의 식감과 달콤한 맛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지난 2012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착한 떡을 찾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는 인공색소를 사용해 색을 낸 떡과 팔다 남은 떡을 재활용하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었는데요.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떡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착한 떡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5년 전 착한 떡을 찾던 중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이게 쑥이에요? 일부 떡집에서는 천연 색소 대신 인공 색소를 넣어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연 색소보다 가격이 싼 인공 색소는 소량만 넣어도 선명하고 진한 색의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의 차이는 소비자들이 크게 못 느끼게 못 느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걸 다 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말고 그런 거에도 남아야지. 다 버리고 나면 뭘로 남아. 남은 떡을 재사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도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떡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화제부터 카라멜 색소까지 우리는 떡 속에 들어가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떡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는 인기 떡집. 이곳에선 개당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오늘 한 떡이에요? 아이고, 5시에 나와요. 제가 오늘도 5시에 나오시오. 알록달록한 색깔로 눈길을 사로잡는 꿀떡.
이게 왜 이렇게 떡 색깔이 예뻐요? 예쁘게 해놔야지 다 자연적으로. 이거는 고구마하고 자색 깔고 이건 호박하고 갈고. 고구마가 원래 저렇게 색이 잘 나와요? 고구마하고 쌀하고 갈아야지. 생 고구마하고. 그래서 써야지. 여기서 갈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쌀하고 갈지. 그럼 이거 다 그럼 색소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색소 없어요. 색소 쓰면 대박 표시가 나지. 그렇다면 이 많은 양의 떡들이 당일 모두 팔리는 걸까? 남는 떡 같은 건 없어요? 남은 국제로 남은 거는 더 얼려요. 어딜로? 며칠 후 우리는 해당 떡집을 다시 찾아가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떡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인 주인 부부. 그런데 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떡을 만지는 주인. 떡집의 위생 개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떡을 만드는 주방의 모습은 어떨까? 깔끔하지 않은 주방 도구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떡을 만들면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댑니다. 주방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때 작업대 아래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띕니다. 다름 아닌 인공 색소였습니다. 5년 전 일부 떡집에서 사용되던 색소가 또다시 발견된 겁니다. 이 인공 색소는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찹쌀을 반죽하는 주인. 이때 찹쌀 반죽 위에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분홍빛을 띠는 인공 색소였습니다. 주인은 작업대 위에 흘린 색소 가루까지 남김없이 넣어 반죽을 치대기 시작하는데요. 빨간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빨간색이 하는 거지. 무슨 맛이에요? 보통 빨간색은 무슨 맛? 아, 맛은 없고 색깔만. 색깔만. 손톱 안에 컵밥 들어가면 똑같아. 색깔만 되는데. 아, 원래는 천연을 써야지. 네, 백년초나 호박이나 이런 천연을 써야 되는데 네. 그렇게 넣어가지고 제대로 원색이 잘 안 나와. 인공 색소를 넣은 떡 반죽은 알록달록한 꿀떡으로 만들어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공 색소가 떡에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색소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떡집 주인의 말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거 다 그럼 색소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색소 없어요. 색소 쓰면 대박 표시가 나지. 집에서도 많이 떡 만들면 이런 색깔 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못 내지. 기술자하고 틀리니까. 좀 당연해가. 주인이 말하는 기술자는 바로 인공 색소였던 걸까요? 그리고 주방에서 포착된 주인의 수상한 행동. 포장된 떡을 뜯기 시작하더니 흐르는 물에 콩고물을 씻어냅니다.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 주방에서 포착된 주인의 수상한 행동. 포장된 떡을 뜯기 시작하더니 흐르는 물에 콩고물을 씻어냅니다.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걸까? 이건 무슨 떡이에요? 편이요, 편. 편이요? 편이 뭐예요? 제가 지내는 편이요. 아, 이거 찹쌀에서 남는 건데 씻어가지고 제대로 잘라가지고 문제니까 씻거든. 하얀 거랑 파란 거랑 치고 요건 또 빼고 치면 돼요. 처음에 좀 나오는 거예요. 찌면서 돌려줘요. 복지센터로 나눠준다던 남은 떡들. 하지만 팔다 남은 떡들은 이렇게 재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거를 왜 굽지 않고 다시 또 쪄서 나가는 경우 맛은 떨어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걸 넣었을 때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재사용되는 떡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안 팔린 떡볶이 떡과
흰 절편을 한데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그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때 찹쌀가루에 남은 떡들을 넣기 시작하는 주인. 오래된 떡들이 어떻게 새로운 떡으로 바뀌는 걸까? 주인은 찹쌀가루와 흰 떡들이 함께 잘 섞이도록 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들을 기계에 넣고 새로운 찹쌀가루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찹쌀가루를 쪄내면 순식간에 새로운 떡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이 떡집에서는 떡을 색깔별로 나눠 재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쑥떡을 모아 쌀가루, 생쑥과 버무리기 시작하는 주인. 순식간에 팔다 남은 쑥떡이 새로운 떡 반죽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먹음직스러운 쑥떡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팔려요? 한 번 쪄낸 떡은 당일 판매한다는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유명 백화점의 식품관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떡집. 설을 맞아 떡을 구입하기 위한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선명하고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수십 가지의 떡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깔끔하게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떡들은 그 종류만큼이나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가격대가 얼마나요? 백화점 판매 상품답게 다소 높은 가격대. 비싼 만큼 재료에서 신경을 썼답니다. 색이 되게 달라요. 단호박이에요. 10%가 네. 저건 단호박, 이건 풍미, 그 성분 같은 색깔을 내기 때문에 여기 잠깐 소금을 설탕 소금밖에 없어요. 떡에 들어간 첨가물은 소금과 설탕뿐이라며 자부하는 점원. 떡 뒷면의 성분 표시에도 쌀과 부재료 이외에 들어간 것은 설탕과 소금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이 만들어지는 제조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떡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찹쌀떡부터 경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떡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거 만드나요? 본인은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나가다 보니까 엄청 많이 재미는 많아요. 떡이 만들어지는 작업실 내부. 쑥떡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로 바쁜 모습입니다. 먼저 쑥을 소분해 비닐봉지로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직원이 비닐에 담긴 쑥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네. 냄새가 나는 쑥을 버리지 않고 새로 손질한 쑥과 섞는 직원. 그런데 이곳은 이 쑥에 다른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한답니다. 쑥 1.3kg에 첨가되는 식소다의 양은 42g. 쑥과 식소다를 잘 섞은 뒤 곧장 쑥을 한 차례 갈아주는데요. 쑥의 색깔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식소다는 보통 빵을 부풀릴 때 쓰이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쑥 손질을 마친 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오는 직원. 작업대에 올려놓은 흰 통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들은 이른바 레진이라 불리는 과일향이 첨가된 일종의 시럽이었는데요. 여기엔 다양한 인공 색소까지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깔하고 맛이.
음식의 색은 물론 향까지 더해준다는 레진. 우리는 이 재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봤습니다. 흰 쌀가루 위에 녹차향 레진이 섞인 물을 넣는 직원. 하얀 쌀가루는 초록색 반죽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통의 레진을 쌀가루에 붓는데요. 방금 직원이 넣은 것은 딸기 향이 나는 붉은색 레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떡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손질하는 직원. 잠시 후 정체불명의 분홍색 가루를 쌀가루 위에 뿌리는데요. 설탕과 소금만 들어간다는 백화점 조몬의 말과는 달리 이곳의 떡에는 인공 색소와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런 유명한 백화점에 있어요. 만들기만 하고 그런 일만 여기서 하고 판매를 하고. 이 제조원의 떡을 판매하고 있다는 한 명품 아울렛. 역시나 선명하고 화려한 색의 떡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매장 직원에게 떡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 색소 쓰고 그러진 않겠죠? 전혀 안 써요. 색소, 단호가, 이거는 현미, 이거는 쑥 그랬어요. 그냥 그 성분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이곳의 직원도 인공 색소는 사용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런 것도 오늘 다 만들어주세요. 아, 작업실. 거의 다 만들어서 감초로 만들어서 세 군데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고요. 다시 해당 제조원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상자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상자들을 수거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에는 제품명과 제조원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명 오메기떡, 식품유형 떡류. 그런데 수거된 상자엔 각기 다른 업체의 주소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게다가 그 떡들에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서 다른 업체의 떡 상자들이 발견된 걸까? 혹시 다른 업체의 떡을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도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인공색소. 일부 떡집에서는 합성 착향료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팔다 남은 떡을 재사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청결하지 못한 주방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떡집은 없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착한 떡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모아진 20곳의 떡집들. 제작진이 1차 검증을 한 뒤 모두 5곳의 떡집이 최종 검증 후보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착한 떡을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착한 떡을 찾기 위해 검증단은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날 떡은 검증단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떡의 포장 상태. 손님이 먹기 쉽도록 개별 포장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자체에서 인정한 모범 업소이기도 하다는 떡집.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표창장들이 검증단의 기대를 높입니다. 이거 얼마죠? 얼마예요? 먹을 수 있어? 3개 2,000원? 이곳에서 판매되는 20여 개의 떡들은 다소 저렴한 편입니다. 떡에는 다양한 식재료들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히 검증을 해야 합니다. 재료 뭐 쓰세요?
주재리는 국내산 안 맞아요. 아. 주재리는 보다시피 네. 오대살을 쓰고 여기가 문제살을 쓰고 오대살 이게 오대살? 네, 이게 살기가 막 강해요. 처음 오대살 하면은 미국에 수출되고 이게 아르지나 쌀이에요. 속살은 강화살을 장안에 찹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지니까 매운 전체를 막 쫙 핏살 맛있고 그러니까 도장을 쓰고 내놓고 그만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쌀이 몇 살에 섞이니까. 떡 맛을 결정짓는 쌀은 최고급 국내산만을 고집한다는 사장. 뒤이어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요. 상자 안에 담긴 건 해풍쑥. 재료의 신선도를 위해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받은 것이랍니다. 재료 확인을 마친 후 떡을 살펴보는 검증단. 이것도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걸 여기서 만든다고요? 이건 떡 아니잖아요. 떡이에요. 효자자 같은 거. 장안에다 찰산도 해서 조금 더 경단이에요. 윤단도 여기. 본격적으로 검증을 시작하기 위해 6종류의 떡을 구입한 검증단. 가장 먼저 해풍쑥을 넣어 진한 녹색을 띠는 팥 찹쌀떡을 시식해 보는데요. 넉넉한 팥소의 양이 눈과 입을 사로잡습니다. 첫째 쑥 양이 많고 그래서 또 가격이 또 1,000원이고 이러면은 싸고 맛있는 떡이다 이럴 것 같아요. 이 떡은 인절미 자체에 쑥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앙금, 소도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기 호도 같은 게 들어있어요. 뭐 밤도 좀 들어가고 호도 되게 크게 넣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신중하게 떡을 살펴보는데요. 둘러붙고 소는 너무 달고 떡은 조금 질다고 해야 되나요? 질어서 이게 먹을 때 조화롭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아이들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는 과일 경단을 시식해봤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딸기 시럽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딸기 향이 상당히 많이 나요. 딸기 넣으면 딸기 향이 나오잖아요. 근데 딸기가 들어서 낼 수 있는 향의 범위를 넘어선 향이에요. 딸기는 이렇게 향을 진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딸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만큼의 저가로 팔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단에서 인공적인 단맛이 느껴진다는 의견. 이 맛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색깔은 다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과일로 만드는 거. 과일로요? 생물 갈아서? 네. 과일로 맛과 향을 낸다는 점원의 이야기. 정확한 확인을 위해 떡집 사장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장이 꺼내 보여준 건 딸기 향이 첨가된 식품 첨가물이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인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아, 그렇구나. 네. 일부 과일 경단에 쓰인다는 식품 첨가물. 우리는 이 떡집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30년 전통의 이름난 떡집. 떡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수상을 축하하는 플랜카드였습니다.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상장들과 위생 인증서가 검증단의 기대를 높입니다. 이곳의 인기를 증명하듯 쉴 새 없이 팔려나가는 떡들. 이거 얼마예요? 그거 1,300원. 1,300원. 네, 1,300원.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건 얼마예요? 그거 2,000원. 이거 2,000원이요. 시식할 장소가 없는 떡집의 특성상 우리는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떡을 구입해 시식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은 가장 먼저 꿀떡의 빛깔에 주목합니다. 믿음이 가는 색이에요. 지금 이 딸기가 보면은 이렇게 씨 부분들도 들어있고 어디요? 여기 보이잖아요, 씨 부분들도 보이고 딸기는 갈면은 씨를 제거하기가 어렵죠. 믿음이 간다는 떡의 빛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뭐 딸기를 썼던 딸기를 쓰긴 썼어요. 예. 딸기 향도 딸기 무슨 그런 퓨레나 뭐 이런 걸 사용했으면 딸기 향이 굉장히 진한데 딸기가 낼 수 있는 향 정도로 은은하게 딸기 향이 나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연 소재로 색깔을 떡의 색깔을 내면 대충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인공 색소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검증단. 그렇다면 다른 떡은 어떨까? 서리태가 고명으로 올라간 찰떡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보면은 알이 이렇게 충실하게 크고 또릿또릿하면서 속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은은한 이런 색깔이 올라오죠. 익히면 이런 색깔이 좀 원래보다는 좀 흐려지죠. 예, 연한 연두빛이 이렇게 콩에서 이렇게 빛이 나죠.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네요, 서리태. 네, 예, 좋은 재료를 쓰면은 틀림없어요.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것 같다는 검증단의 의견. 우리는 이 떡집을 다시 방문해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호박 시루떡, 단호박 시루떡. 앞서 시식한 서리태 찰떡을 다시 한번 시식하는 검증단. 가게가 비싸요, 이거. 이건 얼마예요? 3,000원. 이거는? 1,500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수매를 해놨어요. 그냥 오르기 전에. 지금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수매를 해서 가격대가 올라가서 비싸요. 또 다른 떡 한번 권해줘 보세요. 점원이 추천한 떡은 오색 경단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오색이잖아요. 네. 다른 데 가면 빨간 거 있잖아요. 얘는 콩고물이고요. 얘는 흑임자, 얘는 녹두, 얘는 참깨, 이거는 고물, 하얀 고물. 이렇게 자연색이에요. 다른 데서 막 그런 데서 젖어서 떡을 먹다가 이거 보내면 색깔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자연색이래요. 이때 검증단의 눈에 들어온 건 원산지 표시판. 그곳엔 중국산 앙금을 일부 사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산 쓴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 처음에는? 그럼 안 감춰진 거예요? 예, 그때 요새 안 하니까 그냥 놔두고. 이어서 검증단은 떡의 색을 내는 재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딸기를 냉동에다 저장을 어떻게 해놔요? 피대 같은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생물을 생딸기. 그 색으로 저 색이 나오나? 생딸기 나와요. 산꽃색 같이. 아, 이거는 저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식용색소를 써요. 일부 떡에 올라가는 장식엔 인공 색소를 사용한다는데요. 검증을 마치고 떡집을 나서는 검증단의 발걸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하는 떡집인데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산 그 잡곡류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 그거는 우리가 만든 공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라. 제조 공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중국산 앙금. 일부 떡 장식에 사용한다는 인공 색소로 아쉽게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천 강화군. 세 번째 착한 식당 후보는 검증단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떡집 내부엔 손님들을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검증단의 눈길이 머문 건 벽에 걸린 한 신문 기사. 이 떡집의 메뉴판엔 떡의 종류와 가격이 쓰여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쑥을 재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다발. 이거는 따주아리. 따주아리. 근데 이거도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보편적으로 쓰면은 내가 온 강화를 다 뒤져서 개체주소사 해가면서 채취를 직접 해가면서 이래가면서 이 쑥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떡에 다 이렇게 묻는 거 비율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썰어놓는 거. 가게 한켠에 놓여 있는 오색 가래떡.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노란색은 단호박, 이건 현미, 자색고구마, 쑥 5가지. 냉동실에 가보면 단호박이랑 자색고구마랑 생물로 다 작업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가루 안 써요. 색소를 이런 거 전혀 안 쓰고 다 그냥 천연 재료 그대로.
본격적인 검증을 위해 첫 번째로 시식한 떡은 주먹 송편. 떡의 진한 색과 투박한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건강한 모양이고 건강한 색이고. 주먹 송편의 손은 팥에 거피를 일일이 벗겨 만들었다는데요. 검증단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집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보통 이런 쏘가 들어가도 굉장히 단맛이 강한데 단맛이 강하지 않고 그냥 이 쑥을 잘 받쳐주는 그런 맛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의 맛. 팥소가 들어간 송편에 단맛이 강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 다른 떡도 맛을 봤습니다. 참 희한하게 끝에 희미하게 단맛이 돌거든요, 지금. 그거는 이런 위에 붙어있는 고물 같은 것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 베이직에 있는 것 때문에. 검증단은 떡에 남아있는 바로 이 쑥줄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기계로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안에 섬유질 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는 힘들거든요. 오히려 곱게 가는 건 편하지.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섬유질이 그대로. 씹으면 섬유질 부분이 씹힙니다. 저는 이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쑥의 향과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 주인에게 쑥을 주재료로 쓰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육종이라고 진단을 받고서 간에 좋은 게 뭘까를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강화가 쑥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강화로 내려와서 쑥떡을 하게 된 거거든요. 쑥떡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골에 할머니들하고 쑥떡 만들었다. 그 원리를 깨우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이에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과거 이 떡집에서 함께 떡을 만들었다는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합니다. 오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진짜 전통 방식으로 여기서 한 건데. 했어요. 거기 가서 떡도 하고 송편인가? 송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 자르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쑥도 삶고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 집에는 소금만 넣고 그냥 소금도 안 넣고 아무 쑥에 좋은 걸로 나왔어. 깨끗하고. 그러니까 농약 친 거는 아예. 아니 농약 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좀 마르고 싶은지 뭐 연약 좀 금성 이렇게 색깔이가 변하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강화 지역을 돌며 직접 쑥을 채취한다는 사장. 한 달 동안 채취하는 쑥의 양만 1.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떡집에 10년째 쌀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쌀 받아가시는 거예요? 좋은 걸로만 뽑아서 들어가요. 시간차리라고 거기가 찰기도 좋고 거기 참 좋거든요. 이 떡집은 강화에서 나는 최상품의 쌀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이거는 또 이거는 찹쌀이라서 색이 다르네요. 직접 채취해 손질한 쑥과 최상품의 부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떡. 그리고 인공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방식까지.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 최종 후보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착한 식당 후보로 최종 선정된 떡집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먹거리 스타일 제작진인데요. 이번에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되셨는데 공개 검증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싫으세요? 네. 나는 너무 무식해서 어디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긴 시간 제작진의 설득이 이어졌는데요. 사장은 공개 검증을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떡집을 다시 찾아가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나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10년을 떡을 하면서 떡에 미쳐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지금 89세, 89이신데 아버지 생신에도 10년 동안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들 모임에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방송에 나가면 아버지나 식구들이 왜 알고는 계셔도 제가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서 그래도 왜 기뻐하시는 거,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 검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한다. 오늘의 착한 떡집 후보 이나경 씨입니다. 이른 아침 재료 준비로 바쁜 떡집. 이렇게 흑미가 섞여. 현미랑 흑미랑? 응. 왜 흑미를 넣고 밥하면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그거예요. 두 종류의 쌀이 섞여 더욱 풍성해지는 떡의 맛. 불린 쌀을 빻을 때 넣어주는 것이 있다는데요. 쌀 6kg에 82g 들어가거든요. 천일염이고요. 간수 뺀 거, 5년 지난 소금. 87 정도부터 줄인 거예요. 이제 계속 저염으로 소금량도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소량의 소금을 넣고 쌀을 빻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녀만의 규칙이 있다는데요. 이게 빻는 것도 다 일반적인 떡집에서는 굉장히 곱게 빻거든요. 쌀가루를. 근데 저희는 좀 거칠게 빻아요. 그러니까 현미의 성질을 살려주려고. 입자가 굵은 거죠. 떡할 때 수분이 들어가요. 수분이 안 들어가고 떡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수분 조절을 매장 판매만 하시는 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택배 판매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내가 진짜 몇 년을 골 빠지게 연구한 건데 떡 경화제라든가 이게 약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분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한 40시간 정도까지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냉동실 들어갔다 나와도 떡이 해동했을 때 말랑말랑한 상태로 드실 수 있게 하는 거를 수분으로 조절을 해요. 유화제를 첨가하지 않는 대신 적절한 수분 사용으로 떡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이나경 사장. (10년) 전 떡을 처음 만들 때 그녀가 세운 원칙은 바로 빼기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프신 분들이 환자식으로 드시는 분들은 왜 그 짠 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 가서 보면 솔잎을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서 소금에 그 이제 쓴 짠맛을 좀 그 빼주고 그 소금에 염분기가 강하면 안 좋으니까 계속 이제 빼나가는 거죠. 쌀을 빻은 뒤에는 떡에 들어가는 쑥을 준비할 차례. 이게 언제 채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월 15일부터 5월 한 10일이나 길면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딱 한 20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에 1년 쓸 쑥이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쑥이 예쁘고 좋고 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냥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쑥이 이렇게 자라면 밑에 있는 이런 오래된 쑥잎이라든가 이런 거는 식용으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머니들이 굉장히 이걸 공을 들여서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다 사람 손으로 했다는 거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따신 거예요. 이파리만 따셔가지고. 이파리만. 매년 봄 이나경 사장은 그해 사용할 쑥을 미리 채취한다는데요. 연한 식감을 위해 쑥 줄기는 버리고 어린 잎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채취한 쑥은 소금물에 데쳐 냉동고에 보관해 놓는데요. 보관되어 있는 쑥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네요. 이건 무슨 날짜? 작업한 날짜. 작업한 날짜. 네. 지금 여기는 쑥이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좀. 4가지? 뭐뭐 있어요? 참쑥, 사자발약쑥, 그다음에 싸주아리 쑥, 그다음에 묵은 쑥. 섞어서 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쑥이 성질마다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제 그 맛이 나는 거거든요. 봄에 채취한 쑥은 모두 3종류. 쑥들이 지닌 맛과 향 또한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떡을 찔 준비를 시작하는 이나경 사장. 떡 하나에 봄에 채취한 쑥 3종류가 모두 들어갑니다. 쑥이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참쑥, 싸주아리쑥, 사자발약쑥, 그다음에 이제 말린 쑥이 들어가요. 이거 쑥 하나하나가 다 할머니들의 노고예요. 진짜 쑥떡은 할머니들한테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떡이 쪄지는 동안에도 이나경 사장은 찜기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쑥과 쌀이 잘 엉기도록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쌀 속에다가 쑥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야. 공기가 잘 잘 쪄지라고. 이거를 2-3번씩 해주거든요. 한 번 찔 때. 그러니까 떡이 푹 잘 익는 거지. 뜸이 잘 들고. 날씨와 쌀의 종류에 따라 떡을 찌는 시간과 방법도 달리한다고 합니다. 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뜸을 들이고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양만 이쁜 떡은 소용없어요. 20분 후 잘 쪄진 떡 반죽을 기계로 옮기는 이나경 사장. 수십 번 반죽을 잘 치대고 나면 녹색빛의 떡 반죽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제철에 채취한 강화 쑥의 질감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쑥떡. 이나경 사장이 이토록 쑥 원물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쑥을 뭐 가루로 해서 하거나 하면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가루를 내면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공을 할 때마다 얘네는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을 최소화시키는 거. 얘네 성질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쑥가루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네는 다 알잖아요. 다 형체가 있고 하니까. 떡이 완성되려면 수십 번의 손을 직접 거쳐야만 하는데요. 떡 반죽이 식기 전 고명으로 견과류와 꽃감, 밤 등을 솔솔 뿌려줍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땅콩, 호박씨, 곶감, 건포도, 밤은 가을에 두서서 껍질 다 까가지고 보관했다가 써요. 그녀는 떡을 만드는 방식보다 떡에 들어가는 재료를 선별하고 손질하는 것에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인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재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재료가 쑥은 쑥대로 아주 상태가 좋아야 되고 쌀은 쌀대로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보관이 아주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떡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냉동고를 확인해봤습니다. 현미쌀이고 이건 맵쌀 현미고 이거는 흑미. 응. 이거 강화 흑미거든요. 이거는 생산자한테 직접 구매했어요. 하점에. 응. 얘는 진우니콩이고 얘는 백태, 그다음 얘는 팥. 떡에 사용되는 콩과 팥은 국내산.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습니다. 곶감. 상주에서 올라. 곶감 또한 지역 최상품. 이거는 이제 밤. 주워가지고 까서 이렇게 조금씩 포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일일이 까셨네요. 일일이 깠어요, 손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색고구마. 아, 얘가 자색고구마예요? 얘는 자색고구마, 호박꼬지. 가을에 호박 사가지고 말려서 다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분량으로 해놔요. 그러니까는 식재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추고인데 대추고 약식에 들어가는 대추고예요. 그래서 저 대추를 오래 끓여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떡 갖다 드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 달라. 고객은 고객이어서 우대를 해야 되고 농사 지시는 분은 농사 지시는 분이어서 그렇고 쑥 하시는 분은 또 더 정성 들여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정성을 들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떡 만드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만들 떡은 쑥개떡. 들어가는 재료는 콩 2종류뿐입니다. 콩을 반죽에 넣고 동그랗게 펴주기만 하면 떡의 모양이 완성되는데요. 10년 전 떡집을 시작했을 때 손님들에게 처음 선보인 떡이 바로 이 쑥개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듣도 보다 못한 떡을 만들었다고. 투박한 모양에 쑥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쑥개떡. 이 떡집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즐겨 찾는 떡이라고 합니다. 떡을 만든 뒤에는 주방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공간엔 습기가 많은 만큼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과정이 끝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다음 또 떡을 시작을 해야지 정신이 없게 깨끗해서. 신발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은 바닥. 위생엔 누구보다 철저해. 가끔 떡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방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이 있답니다. 잠시 후 약식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이나경 사장. 약식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이 간장이라고 하는데요. 약식하는데 10년 묵은 약간장 쓰거든요. 간장 가지러 온 거예요. 아,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직간장 특유의 향기랑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양조간장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맛이 있는데 깊은 맛이 나면서도 깔끔해요, 맛이. 다른 떡에 비해 유달리 손이 많이 간다는 약식. 그 제조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장이 반 들어가고 이게 너무 맛이 강해서 이제 양조간장을 반을 섞거든요. 약식 맛을 결정짓는 간장. 집간장과 양조간장을 1:1 비율로 섞어준 후 다른 재료들을 첨가하는데요. 설탕이 이거는 1kg에 100g씩. 90g 정도? 간장 양념에 들어가는 흑설탕. 그리고 조금 전 냉동 창고에서 보았던 직접 만든 대추구를 넣어줍니다. 아카시아 꿀 직접 꿀 농사 져서 갖다 제공해 주신. 이렇게 해서 양념은 다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기름이 들어가. 하면서 계속 맛을 조절을 했거든요. 노트에다가 써놓고 그러면서 잡았죠. 몇 년에 걸친 노하우. 몇 년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5년 지나서 맛이 잡힌 것 같아요. 5년간의 피나는 연구 끝에 비로소 완성하게 됐다는 이나경 사장만의 약식 조리법. 이제 미리 쪄놓은 찹쌀밥을 약식 양념에 넣어주는데요. 밥 같네요. 예, 이거 이제 찹쌀을 찌면 찹쌀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찐 다음에 여기다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양념. 저는 참기름인데 참기름도 방앗간에서 직접 짜서 쓰거든요. 이제 남은 건 찹쌀밥과 양념을 맛있게 버무리는 일. 갓 지은 찹쌀밥이 뜨거울 법도 하지만 밥이 식으면 양념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섞어야 한다고 합니다. 호두랑 잣이랑 건포도랑. 이 양식이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는 거 중에 제일 많이. 예.
뭐 어떤 분은 20시간도 찐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11시간 총 잡아서 한 11시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이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조금씩 해요. 저희는 소량 어차피 소량으로. 소량으로 여러 번 떡을 만드는 건 늘 일정한 떡 맛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 있는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이 잘 올라오라고 가운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아, 가운데를? 네, 그러면 이제 김이 그쪽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잘 버무린 약식 반죽을 보자기에 넣고 쪄주는 일. 10시간 이상 푹 쪄야 하기 때문에 물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뚜껑을 닫는데도 그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김이 바깥으로 빠지라고 얘를 열몇 시간을 쪄도 떡은 꼬들꼬들하고 김은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놔두고. 떡들이 익어가자 때마침 찾아온 손님들. 시간 딱 돼서 오셨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이거 저기요. 지금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시골로? 네. 이거는 뭐 이거 하나 10,000원어치만 다른 떡도 줘요. 다른 떡이 없어요. 오늘 지금 안 나와가지고. 내가 뭐 저거 뭐 저거. 견과류는 저게 오늘 양이 부족해가지고. 아, 부족해요? 네, 주문량이 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현미숙개떡이니까 요거 드세요. 아, 이게 뭐 오랜 단골 손님들도 원하는 만큼 떡을 구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데요. 좀 떡을 사고 싶어도 못 살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때나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주문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리 여기 전화 드려서 할 수 있나 해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리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찍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식사 좀 하느라고. 네. 다른 거 남는 건 더 없죠? 네, 남는 떡 없어요. 설기떡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네. 없어. 남은 지금 저기 설 대목이라 바빠가지고 막 선물 세트 나가고 그쵸. 이런다고 정신이 없어요. 평소에 여기 나고 자주 사는 가끔 서울인데 사러 오는 거예요. 서울 사시는데? 오늘 서울에서 왔어요.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맛이 그냥 볼 때는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질리질 않죠. 어머 틀려 그러죠들. 늦은 오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약식이 완성됐습니다. 약식이 식기 전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은근하게 쪄낸 약식. 특별한 재료를 넣은 것도 아닌데 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약식을 만든 후 쉴 틈 없이 또 다른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뜨는 건 다 버려버리고. 뜨는 건 왜 버려요? 이거는 벌레 먹었거나 약간 쭉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번에 만들 떡은 찹쌀떡. 이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팥부터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국산 팥은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또 다시 불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이물질 들어갈까 봐. 그 뒤 깨끗하게 씻은 팥을 물과 함께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팥이 끓기 시작하면 팥 앙금에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설탕을 넣어줍니다. 이때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약 250g입니다. 안 달아도 이만큼이니. 그러니까 안 달아도. 달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하나도 안 달던데. 이제 다예요. 이렇게 4시간을 끓여주면 부드러운 팥 앙금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앙금은 손으로 일일이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앙금을 빚는 데만 꼬박 1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량의 소금과 설탕만 들어간 이나경 사장표 팥 앙금. 다른 곳의 앙금보다 단맛이 덜하고 팥알이 그대로 씹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찹쌀떡 반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떡 반죽을 찌는 일은 꼭 본인 손을 거쳐야 합니다. (20분) 동안 쪄낸 찹쌀 반죽을 잘 치대주면 쫄깃한 반죽이 완성됩니다. 갓 쪄낸 반죽에 팥앙금을 넣고 빚어주는데요. 이렇게 뜨거울 때 해야지 이렇게 붙어. 이때 다 빚은 찹쌀떡을 흰 가루 위에 올려놓는 이나경 사장. 이 흰 가루는 무엇일까? 이거는 옥수수 전분이에요? 옥수수 전분. 수입이에요. 떡이 엉겨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바른다는 옥수수 전분. 그런데 해당 제품에는 소량의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녹말가루 그러면 녹말가루라고 생각했지 그 뒤에 그 성분 표시를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떡의 종류별로 판매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다는데요. 첨가물과 조미료를 줄이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랍니다. 언제 하시는 거예요? 12월에서 2월까지. 아, 12월에서 2월까지? 그때만 하시는 이유가? 방부제가 안 들어가니까 팥은 빨리 쉬어서 그리고 달지가 않으니까 빨리 쉬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떡을 만들기 위한 이나경 사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질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맛깔스러운 떡들. 화려함보다는 정직함의 무게를 둔 떡들입니다. 떡을 만들고 난 후에도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손님들에게 배달될 떡을 직접 포장까지 하는데요. 오늘의 마무리니까 이제 보람도 있고 받으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나경 사장은 떡을 먹을 손님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포장 작업을 한다는데요. 이때 우리들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맛있게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안내문.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꼼꼼하게 포장 작업까지 모두 마친 떡들. 내일이면 손님들에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포장된 떡들을 차에 싣고 급히 어디론가 떠나는 이나경 사장. 하루 중 유일하게 가게 밖으로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딱딱만 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차도 없고. 네, 되게 기분 좋아요. 차로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우체국이었는데요. 요즘처럼 택배 물량이 많은 명절에는 택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우체국에 들려 떡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둠이 내린 뒤에도 떡집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미리 주문을 받아둔 가래떡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설 명절에만 만들어 판매한다는 가래떡. 떡에 입힌 여러 가지 색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떡이 색깔이 한 가지가 아니네요. 흰색, 노란색은 단호박, 현미, 자색 고구마, 쑥 5가지. 오복이에요, 오복. 이제 고됐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이제 오늘 일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때로는 많이 힘들 때 있죠. 근데 그래도 보람이 크니까. 어떨 때 좀 보람이 제일 이렇게 떡 드셨던 분들이 고맙다고 할 때. 옛날에 엄마들이 그 왜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
정성을 있는 대로 들여서 만드시면서 그것처럼 이거를 제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정말 왜 쑥떡 그것만으로 됐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상의 재료만을 고집하고 인공적인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떡. 우리는 이곳을 별 4개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직접 착한 떡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텔레비에서 오시던 분 뵙네요. 반갑습니다. 김진 기자입니다. 네. 기별 없이 불쑥 왔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기별 없이 오셨네요. 네, 깜짝 놀라신 표정이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떡을 만드세요? 그러게요. 그냥 저의 모든 거거든요. 떡은. 네. 나의 모든 것이다. 네, 네. 자, 의미가 있는 선물 같아요. 더 명절이라. 착한 식당 제 25호점 네. 별 4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착한 식당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착한 먹거리를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맨날 TV에서 보던 일인데. 열심히 한 게 이렇게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착하게 건강하게 좋은 떡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고맙습니다. 5년 만에 겨우 찾았어요. 제가 이 설 선물 드리기 위해서 또 왔지만 그 떡을 좀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착한 떡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묵묵히 떡을 만들어 온 지난 10년. 좋은 재료를 찾는 고집과 떡을 만드는 정직한 마음은 착한 떡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5년 동안 찾았습니다. 또 하나의 착한 떡.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예쁘게 착한 떡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현미와 쑥으로 만든 이 영양 떡에 쑥의 모양과 질감이 떡에 고스란히 이렇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착한 떡 잘 먹겠습니다. 아, 벌써 이 향에서부터 쑥향이 확 올라옵니다. 이 맛이었군요. 어릴 적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셨던 그 쑥떡의 맛입니다. 기존에 파는 떡들은 굉장히 달콤한 맛들이 나는데 이 떡은요 일단 달지 않습니다. 달지 않는 대신 그 자연 그대로의 그 쑥향과 쑥의 쌉싸름한 그 맛이 떡을 먹는 순간 확 입안에 퍼집니다. 밖에 날씨가 눈도 내리고 너무 추웠는데 제 입안엔 벌써부터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은 맛입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좋은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이 붉은 닭의 의미에는 밝고 총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새해는 붉은 닭처럼 밝고 총명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정직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두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착한 떡을 꿀떡꿀떡 먹겠습니다. 내 스타일은 쑥떡. 먹거리 엑스파일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착한 농부. 착한 농부를 찾아보려 합니다. 뭐 입에서 뛸 수가 없네요, 사과를.